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윤석열이가 난데없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양상이죠. 내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일순간에 나락으로 빠뜨린 윤석열이를 아직까지도 체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국격은 무너졌고 공권력마저도 내란 수계 앞에서는 무력하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매우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란 앞에서 그것은 허구였고 우리의 허장성세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매우 무력합니다. 공수처는 아직도 윤석열이에 대한 2차 체포 시도마저 못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 내내 경찰과 함께 시기와 방식 이런 것들을 놓고 논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금 2차 체포영장을 받은 지가 6일이나 지나버렸고 그 시간을 모두 다 허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윤석열이에게 시간만 벌어준 꼴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기일에도 참석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관저에서 나오는 순간 체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겁 많은 윤석열이가 지금 밖에를 못 나오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해 놓고 스스로 그 안에 유폐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1차 체포 시도에서 실패한 공수처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죠. 워낙 경호처가 철동 같은 그런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실은 공수처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는 공수처의 결정장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공수처는 이번 주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2차 체포 시도를 하겠죠. 이번 주에도 하지 않으면 정말 윤석열이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친다. 공수처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겁니다. 일단 가지치기의 일환으로 어제 윤석열이의 체포영장 체포를 막았던 그 김성훈 차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경호처장 직무대리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실세라고 알려진 김성훈 강경파죠. 이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 이걸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김성훈 차장한테는 모두 3차례에 걸친 경찰 출석 요구 이건데 그동안에 모두 다 불응했거든요. 그러면 이 불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남동을 공수처와 경찰이 들어갔을 때 김성훈 차장부터 체포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먼저 김성훈 차장을 체포한 다음에 윤석열이를 체포하겠다 이런 계산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경호처의 방어 전선을 좀 무너뜨려 놓고 그 다음에 수계 윤석열이를 체포하겠다는 계산인 것은 뭐 그렇게 지금 공수처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윤석열이가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경호처 간부들 6명과 점심을 먹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나를 체포하려 접근하는 경찰들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는데 1차에서 총기를 사용하라 뭐 이런 총기 사용 검토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으니까 그러면 2차 시도를 앞두고는 2차 체포 시도를 앞두고는 칼이라도 들고 나를 막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기 하나 살겠다고 그러면 거기를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들어온 공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서라도 나를 막아라? 이제 절대 체포돼서 나가지는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럴 때야말로 압도적인 무기, 전력, 경력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공수처가
오늘 또 뭐 이 국방부하고 경호처에 공문을 보냈다고 그래요. 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뭐 국방부에도 보내서 거기에 파견돼 있는 경호처에 지금 파견돼 있는 장병들에게 막지 못하도록 해달라. 만약에 맞게 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들이 지금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까? 물론 공수처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이것이 먹히지는 않겠죠. 물론 공수처도 이게 먹힌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고지하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2차 체포를 보다 더 그쪽에서 말하는 이쪽에서는 지금 공수처는 모든 게 법원에 영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합법적이지만 저쪽에서 합법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빌미를 모두 제거한 다음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수처가 이렇게 공문을 보내게 된 배경은 뭐겠습니까? 최상목이가 경호처나 국방부에 이 윤석열 체포에 순순히 응하라라는 메시지만 내게 된다면 이런 충돌도 없을 것이고 공수처가 이런 하나만한 공문을 보낼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 방기하거나 회피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윤석열의 체포를 막으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최상목이가 진짜 나쁜 놈이죠. 이 놈은 진짜 같이 뭐 내란을 같이 한 놈이니까 뭐 어떻게 일견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윤석열이가 체포되고 내란 특검이 통과되고 이렇게 되면 본인도 감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방어 전선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 야당에서 최상목을 탄핵할 수 없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저렇게 되고 국무총리 한덕수도 탄핵하고 또 최상목 부총리마저 탄핵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맨날 탄핵만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도 굉장히 신중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당 입장에서는 신중하겠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놈이 제일 나쁜 놈이다. 최상목이 저놈이. 저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걸 봐야 되겠죠. 큰 틀에서 숲을 보고 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등 야당이 하고 있는 게 뭐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공수처와 경찰이 윤을 체포할 수 있도록 다들 도와야 되고 야당에서도 여기저기 자꾸 막 이렇게 이 자극하기보다는 국가의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하여튼 뭐 공수처가 이렇게 신중을 기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죠. 그렇지만 내란 수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체포마저 못하게 된다면 공권력의 무력화, 공권력이 그동안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윤석열이 지지자들한테 빌미를 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는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닙니다.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죠. 지금까지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에 실망도 크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것들이 법정에 오르게 됩니다. 헌재가 14일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1차, 2차 변론 기일을 오후 2시 그리고 16일 오후 2시 해서 1차, 2차를 하게 되죠. 윤석열은 1차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일요. 안 나간다고 이미 안 나가겠다고 윤곽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1차는 공전이 될 것이고 그러나 2차부터는 윤석열이가 나오지 않아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6일부터는 본격적인 변론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1차 변론 준비 기일이 잡혀 있죠. 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 200석이 맞냐 150석이 맞냐 뭐 이 정도가 쟁점이 되지 그 외에는 쟁점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덕수는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0석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한덕수도 탄핵이 인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16일에는 헌재에서 윤석열이에 대한 2차가 있지만 또 김용현에 대한 내란죄 재판
첫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번째 형사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많은 것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 딸려오듯이 줄줄줄 딸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윤석열이는 더 무너지게 된다. 김용현이가 혼자 이 내란을 했습니까?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거니까 김용현이의 재판이 시작이 되면 윤석열이에 대한 죄상은 더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체포는 미뤄지고 있지만 내란 관련 재판이 이렇게 이번 주 내일부터 당장에서 헌재 내일부터 시작해서 쭉 있게 되니까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비상계엄 관련 내란 관련한 형사재판까지도 이어지게 된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되면 윤석열이에 대한 범죄 혐의 하나하나 밝혀질 것이고 체포도 급물살을 타게 되겠죠. 지금 윤석열이는 자기 집 스스로를 관저를 스스로 요새화 시켜놓고 버티고 있습니다. 경호원 몇 놈 데리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버틸 때만큼 한번 버텨보는 거겠죠. 그러나 이미 헌재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또 형사재판도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리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가 체포를 좀 미뤄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가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2차 시도에서 반드시 체포한다 이런 거던데 못하면 3차, 4차도 해야죠. 그리고 2차에서 2박 3일, 안 되면 3박 4일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버티면서 반드시 윤석열이를 체포하는 것이 공수처와 경찰의 몫이다. 지금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보수 결집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내란한 거 아닌가 봐. 공권이 여기 저렇게 다 봐주고 있는 거 보니까 별로 죄를 지은 게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체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도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고 LA 산불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생뚱맞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SNS에. 지금 LA 산불이 일어난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LA 산불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닌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술이 좀 깨보니까 야 LA에 산불 났다더라. 이래서 지금 갑자기 SNS에 좀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지가 LA 산불 여기에서 지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민들의 피해를 막는데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지가 할 때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지금 요새화된 곳에서 혼자 숨어서 쥐새끼처럼 숨어있는 주제에 SNS로 갑자기 LA 교민 걱정을 합니까? LA 교민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런 미친놈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에? 그리고 이런 거 하려면 불 나자마자 하든가 그랬어야지. 지금 불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가지고 헛소리 하면서 갑자기 무슨 정부 지원 운운하고 네가 대통령이야 임마. 대통령이 막 그런 지시하는 거지. 어디서 건방지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주 아기 때부터 싸가지가 없고 매우 건방지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하는 행태가 너무 건방지잖아. 이미 너는 내란을 일으켜서 나라 법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되고 그래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서 헌재가 너를 파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정신병자다. 그래서 미치광이라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서슴없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약을 먹여야 돼 빨리. 빨리 잡아들여서 제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공수처와 경찰의 역할이다.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